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재승 팀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주식 컨텐츠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그 주식 방송을 보면 그 토크 방송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방송을 보다 보니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건 많은데 여러 명이서 이렇게 어울려서 하는 방송은 좀 없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한국경제TV에서 토크 방송을 좀 오래 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좋은 정보나 또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앞으로 이제 3명이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먼저 우리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공학 박사 강태경입니다. 지금 한국경제TV 목요일 스모켈 관심주 방송 출연 중이고요. 2차전지공학 박사로서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궁금증을 충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두통을 한 번에 날려버릴 머니 컨트롤 MC 개보린입니다. 앞으로 저희 3명 남자들과 함께 주식 이야기 많이 나눠볼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궁금한 점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을 랠리를 다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3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그냥 주식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높이가 똑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같이 좋은 방송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빠떼리님, 예, 네. 우리 대한민국 특공왕입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문송하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요즘에 문과 나오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공학 박사 참 대단한 건데, 우리 기술에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기업 발굴할 때 핵심은 기술이거든요. 기술이죠. 근데 이제 기술만 가지고 있어서는 또 안 돼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상용화가 성공해야 맞습니다. 되냐. 삼성에서 20년 근무하셨잖아요. 연구원으로. 근데 삼성을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술 중심의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기술 중심의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고 영업하는 회사인데, 지금 팔릴 만한 걸 기가 막히게 사온다는 거죠, 기술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삼성처럼 해라. 그렇죠. 그죠? 네. 우리 기술 좋은 거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좋은 기술 가져와서 지금 제품 잘 파는 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종목 네. 앞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져오면 우리 물려서 네. 적당히 빨리. 한 2, 3일 전? 네. 예. 네, 우리 이제 원래 힙합 하셨던 이제 분인데 우리 필명 개보린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면 주식하면 머리 아프죠. 지금 한창 아프실 텐데, 머니 컨트롤러 발음이 잘 안 돼. 그렇죠. 머니 컨트롤러라는 게 원래 있는 단어예요? 아니죠. 원래 MC는 마이크 컨트롤러. 마이크 컨트롤러요? 그리고 또 무빙 크라우드라 그래서 대중을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주식을 지금은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니 컨트롤, 돈을 한번 지배해 보겠다라는 야심찬.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1편은 뭐냐면 시황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밤에 무슨 일이, 물론 지금 좀 오후장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이제 방송은 주 단위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시황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간밤에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좀 시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해외 이슈를 우리 머니 컨트롤러님이 조금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번 주가 아니라 2달 동안 저희가 지겹게 들었던 부분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련된 부분이 이번 주에도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22일부터죠. 미국과 중국이 한 3개월 동안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등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왕셔원이란 중국 사람이죠. 중국 상무부의 무역협상 부대표가 미국 방문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23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160억 달러 세금 폭탄을 서로 주고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무역전쟁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올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겹게 들었었고 벌써 2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8월 FOMC 의사록이 22일날
공개가 되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23일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 금리 인상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경우에는 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자주 8월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맘때 들을 수 있는 뉴스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어떤 모임이죠. 이번 이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이번 주에만 신경 쓰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연준 의장을 새로 임명하고 나서 벌써 2번 금리를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배반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요. 원래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번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왜냐면 지금 앞에 2번 인상한 거는 그 전에 흐름을 이어받은 건데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트럼프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얘기를 세게 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했냐. 원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 들으면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왜 안 듣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하면서 이제 뉴스거리가 또 생산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이쪽 입장은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최근에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그냥 금리 인상을 대놓고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라가 급등을 해버렸죠. 결론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이랑 중국이 얼마나 무역 협상에서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냐랑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사를 가질지 특히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연준 위원들이 경기를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내년까지 해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결정해질지에 대해서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게 잭슨홀 미팅 이번에 나오는 게 호재라고 보는 쪽이 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잭슨홀 미팅이 한다는 게 호재인지 아니면 여기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생각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잭슨홀 미팅은 각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성토가 다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보통 비둘기파라고 우리가 하죠.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일각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안도랠리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각국이 모인다고만 해도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뭘 주재해서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으로 물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안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강달러가 해소가 되고 강달러가 꺾이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호재 쪽으로 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거 일단 좋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 많이들 모일수록 우리들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특히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9월달에 어차피 파월 FRB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기로 시사를 이미 한 상황입니다. 올해 내에 2번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2번을 한다고 해서 악재로 작용할 건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식하면서 염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주에 나오는 거는 잭슨홀 미팅과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거고 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 일단 둘 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는 의미에서 일단 조금 6월부터 있었던 장이 좀 국면 전환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좀 정리를 할게요. 네. 자, 두 번째 국내 이슈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경제 지표가 지금 우리 소득주도 성장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 이게 양대 축인데 일단 소득주도 성장이 쉽지 않다고 나와 있고 고용률 증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아예 또 포기하진 않아요. 네, 지금 정부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대 축에서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쪽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혁신 성장인데 우리나라 지금 혁신 성장에 들어와 있는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또 의료기기,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그리고 드론은 이번에 조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뭐 플랫폼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자율주행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학 박사, 우리 어느 쪽의 혁신 성장이 하반기에 제일 핫할 것 같으신지. 전기차. 전기차? 네. 네. 전기차는 누구나 아는 섹터고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인공지능인데 근데 지금 사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잘 안 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쪽에 좀 관심 있게 볼 거는 결국 5G. 네. 5G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네.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내내 테마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원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부의 정책과 맞서지 말아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돈을 쓸어 담아요. 근데도 이제 주가가 안 좋은 게 밑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네 이하장사에서 뭐 사회 공헌을 했니, 뭘 했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오늘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특집으로도 하고 계속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자율주행은 지금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율주행에 들어오는 신호가 빅데이터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벤츠가 네바다 주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해도 거기는 교통 신호 체계를 같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테슬라도 저번에 사고가 났지만 지금 기술로는 어떤 자동차에 자율주행을 탑재한다고 해서 안전 체계가 확보가 안 되고 오히려 도로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도로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자동차가 아니라 철도면은 철도 레일에서도 IoT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일단 부각될 수 있는 거는, 원격 의료,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쪽일 것 같아요. 우리 머니 컨트롤러님은 어느 쪽에서 머니가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방으로.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가장 빨리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느냐 했을 때 전기차 관련된 섹터,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은 역시 우리 배터리님 계시지만은 배터리죠. 예. 배터리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과, 삼성 SDI를 필두로 그 배터리의 성능, 전기차는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전기차 시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탑픽으로는 전기차 업종 정도를. 오늘 시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편은 이제 섹터인데요. 오늘의 섹터로는 이제 전기차를 좀 두 분이 선정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목은 전기차야 너 좋다며, 얼마나 좋은지 이 섹터를 좀 점검을 해드리고, 최근에 전기차 업종 조정받을 때 코발트 가격 떨어져서 같이 전기차 업종 빠진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 코발트 가격이 빠지면 왜 전기차 부품주들이 빠지는지 우리 배터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반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제 코발트 가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전기차의 가장 메인은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코발트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전기차주들이 왜 갔냐 그러면 이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코발트가 가장 비싸요. 근데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면 삼성 SDI나 LG화학이 판가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판가를 올려야 되는데 이 판가 올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세트 메이커인 폭스바겐이나 BMW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코발트 가격이 작년보다 올해 거의 한 5배 정도 갔죠.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한 3월 달쯤에 반영을 시켰어요. 20% 정도. 그러니까 코발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이 제품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폭스바겐은 BMW한테 돈 내놓으시오 해서 반영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전기차 주식들이 떨어진 거 보면 코발트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대로 올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깎아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올린 거를 다시 깎으니까 삼성 SDI나 LG화학이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포인트 때문에 약간 조정받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배터리님 옆에서 전기차 얘기를 하기가 좀 주눅이 좀 들어요. 공학 박사 옆에서 제가 두통약이 얘기를 하기가 운송 학사. 저는 또
운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전기차 관련주 뭐 최근에 굉장히 저에게 좋은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을 보면 전기차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전기차에 주목을 하고 있냐라고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십니다. 그냥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데 이제 조금씩 전기차 충전소가 가끔 보이는 정도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다 발표를 한 상황이고, 전기차 랠리의 시작은 역시 이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 뭐 자동차 수요가 많은 미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 중국, 특히 중국과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선점을 하고 있는 국가죠. 각 국가에서 전기차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숫자로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신차 판매가 불과 1.3%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2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어떤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금 시장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 수요는 이미 다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은 그거죠.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 때 캘리포니아 주가 운행 제조업체별 세트 완성차 업체별 평균 주행 거리를 제한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16km부터 쭉 올리는데 디젤 차나 가솔린을 팔려면 그거를 전기차를 도입해서 모델별 평균 주행 거리에 맞춰야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전기차가 시작을 된 건데,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지금 거의 전 세계 전기차의 50%인가요? 80%인가요? 중국이 지금? 한 4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40에서 50% 내외라고 네,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선포를 했죠. 2025년인가부터 자기네들도 내연기관 없애겠다. 근데 아직 선포되고 입법은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됐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PD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입법은 안 됐어요. 이게 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은 전기차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근데 우리는 전기차가 없거든요. 그러면 전기차가 없는데, 한국은 전기차가 지금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왜 전기차 업체들은 그렇게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돈을 벌고 있나? 첫 번째, 우리 업체들은 왜 돈을 벌고 있나? 두 번째는 얼마나 더 벌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부품이 갈 것인가? 크게는 이제 활물질, 양극활, 전해질, 그다음에 또 분리막, 요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부품인데, 어떤 부품을 봐야 되는지. 제가 회사 다닐 때 전기 쪽 했잖아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삼성, LG 마찬가지고. 근데 왜 벌고 있냐면, 지금 이제 버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지금도 전기차 쪽은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왜 많이 안 나냐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가 헝가리 쪽에 지금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게 내년에 가동이 돼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독일이나 미국, 중국 수요를 맞춰서 한 5천억에서 1조를 투자했습니다. 맞죠? 그럼 투자를 했는데 보통 2년이면 감각상하게 끝나요. 그럼 더 이상 투자할 리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 요 투자 시점이 끝날 때가 되면 어떤 영업이익이 한 번 더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 지금 이거는 완성 세트 업체 위주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전기 배터리, 삼성 SDI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완성 배터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완성 배터리. 이제 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아까 이제 투자는 이미 다 했고, 사실은 벌써 감감상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은 더 좋아질 거고요. 왜 제가 이제 봤을 때 전기차가 좀 괜찮냐라고 보는 포인트는, 일단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최고죠.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가 삼성 SDI랑 LG화학 같은 전기차의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를 봐야 되고, 하나는 이제 활물질, 전해질, 분리막을 만드는 부품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주가가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학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걸 얘기하신 거죠. 완성 배터리 네. 업체가 주로 지금 최근에 투자한 것들의 감가상각비가 한 올해 정도가 올해부터 뭐 예. 해서 이제 내년에 거의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재무제표 투자활동 현금으로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예.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아마 굉장히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 그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산까지 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같이 좋아지는 구조로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머니 컨트롤러님은 MC 개보리님은 부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이 주가가 다르게 움직여요. 지금 전기차 부품은 어떤 부품이 있고 어떤 업체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실 전기차 주식들 접근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LG화학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 LG화학을 필두로 화학업체들, 화학 이름 붙은 주가들이 많이 빠졌을 때 전기차 주식인데 왜 빠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적인 게 삼성 SDI나 LG화학을 봤을 때 전기차가 사실 매출에서 미치는 부분,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도 채 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완성차 관련돼서 완성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LG화학은 맞지만 그 밑단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리나라에는 LNF,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으로 대표가 되는 배터리 안에 물질을 공급하는 소재 업체들이 가장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익 모멘텀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밑단에 우리가 상상할 때 이제 배터리, 우리 핸드폰만 봐도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배터리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동차 밑에 이 네모난 모양으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이 배터리 겉에 쌓고 있는 그 통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이 케이스의 어떤 접합 부분을 만드는 업체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나래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종목들이 이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이익이 크게 급증하느냐를 봐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수직 계열화 했을 때 들어가는 쪽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 소재 업체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익 모멘텀이 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중국의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 정도인데 조금 안 되지만 근데 전기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삼성전자가 안 좋으면 삼성전자 부품주가 더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안 좋으면 하이닉스 밴드 업체들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전기차는 좀 틀린 게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중국 업체만 주니까 그러니까 SDI나 LG화학 같은 우리나라 완성 세트 업체는 주가가 좀 덜한데 우리나라 SDI나 LG화학에 납품하는 이 소재 업체들은 중국에 납품을 하는 거고 그 중국 애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받고 중국에서 소화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금 부품이 그러니까 형보다 나은 아우라는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그 배터리 업체들의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투자가 들어갈 때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질 때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나 유상증자는 주가가 올라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유상증자는 무조건 떨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거의 그렇죠. 이동 가지고 어디 가지고 튀지는 않을까 뒤로 빼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신이 심한데 야 전기차 배터리 소재만큼은 진짜로 공장 지어서 바로바로 돈 받고 파는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배터리님이 저기를 얘기하셨는데 완성 업체들이 감가상각비가 거의 끝나간다고 했는데 이쪽은 어때요? 이쪽은 아직도 이제 올해 계속 유증을 하고 신설을 하면 감가상각비 내역이 계속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LNF나 이 소재 업체를 대표하는 2차 전기 종목들이 당장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오히려 이런 계약들에 대한 의구심이 없었던 게 아니었지만 작년이었죠. 일진 머티리얼스라는 회사가 대규모 3천억대 대규모 유증을 했을 때 계약 방식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집중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소재 업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증이 되는 순간을 다 기다리고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기차 업황이 너무 좋으니까 유증을 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본업을 성장시키고 본업에서 생산이 되면 더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본업이 좋아서 유상증자하면 주가가 괜찮은 대표적인 업종이 또 엔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제이콘텐트리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유상증자하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야 진짜 너네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독점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을 올리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기차 투자 포인트는 적은 것 같아요. 그 증자를 하고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더 장기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재가 계속해서 안전하게 팔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계속 보시면은 종목들이 또 튀어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전기차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 탑100 중에 이제 양극 할물질, 음극 할물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양극 할물질에 들어가는 물질은 중국에서는 못 만듭니다. 예.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기술력은 안 되고. 음극할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극은 사실 중국이 더 잘합니다. 기술적 봤을 때. 예. 어. 원래 메인은 일본하고 중국인데, 실제 이제 대주전자 같은 경우 음극 재료를 엮였지만 포스코 캠텍이나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미미해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양극인데 왜 양극이 들어가냐면 이제 원재료를 사와서 한 1000도씨 높은 용광로에 넣어서 이걸 만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데가 사실 국내하고 파나소닉, 그러니까 스미모토 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LNF나 에코프로, 사실 이제 코스모 쪽은 약간 넘버 3 정도 되는데 그 세 가지 정도 탑으로 좀 보시면 괜찮아요. 현역이셨을 때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술이요? 그 양극화 기술. 아, 양극은 주로 이제 업체에서 해오는 거고, 네. 그 이제 음극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내부에서 만들어요. 왜 그 차이가 있냐면 화학회사에 1000도씨가 넘는 용광로를 넣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거든요. 그래서 양극과 관련된 거는 대기업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진이 높은 양극화를 대기업이 안 하고 부품업체가 하니까 중소업체 주가가 이렇게 더 좋은 거다. 그렇죠. 아, 그게 키포인트네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아, 문송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길을 열어두고 주식을 빠르게 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중국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제가 중국 전문가니까. 예, 제가 투자할 때 미국 주도주를 2개월 후에 사면은 다 벌었거든요.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일 2013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네이버를 한 60만 원대 정말 크게 한번 매매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페이스북이랑 또 미국 주가를 보면서 따라갔는데 그때 한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종목들이 어떤 게 올라가는 주도주로 올라가는지를 이제 꼭 보면은 항상 그 후에 한 3개월 안에는 우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중국은 없어요. 우리가 중국에 무슨 종목이 있고 뭐가 주도주고 연동된 게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는 그냥 쉬운 말로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저쪽에 되게 세게 가네 했으면 우리도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주도주 있잖아요. 그 주도주랑 그다음에 그 주도 업종 그리고 우리나라랑 연동된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지금 시작하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자료로 배포하는 거죠. 자료로. 예. 와, 저도 주세요. 네. 일단 저도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요. 물론 중국 종목들을 제가 특히 후방퉁이라는 상해시장이 열리면서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가 미국보다 높아진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그 최근에는 해외 시장하고 상관계수가 다 대부분 0.5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은 다 했고요. 네. 상황계수가 높은 거잖아요. 해 주실 겁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만 보고 매매하면 되는 건가요? 가능성 있는 게 네. 아까 이제 상관관계는 없지만 사실 MSC주가 잘 갈 때 그 대만의 야교가 먼저 쳤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사실 한 달 있다가 사마전기나 사마콘 맞아요. 그때 대만이 네. 그 공급 제한한다 그러면서 MLCC가 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게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업종 이런 배터리도 이제 ATL이나 CATL이 있는데 그쪽이 가면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네. 배터리님이 대만을 정리해 주시는 건가요? 대만
중국 쪽에 관련된 업종을 정리를 근데 하겠습니다. 대만까지는 우리가 조금 보기 힘들고 대만은 사실 MLCC 위주로 보면 될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중국을 주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서 그 한 달 안에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 시간까지 못해도 2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거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네. 3편은 우리 이제 공학 박사님이 공학 박사인데 바이오를 준비하셨어요. 네. 예, 제목이 다시 보자 바이오. 네. 예, 뭘 다시 봐야 될까요? 결론은 제약주인데 음. 제약주 지금 이제 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제약주 중에 시총이 1000억 이하, 네, 시총이 1000억 이하, 그 시총이 5000억 이하가 있는데 요 조정되는 포인트가 틀렸어요. 시총 1000억 이하는 4월달 조정, 그리고 시총 5000억 이상은 6월, 7월달부터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중소형 제약주 중에 임상 실험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 보십시오. 다음 주 몇 개 좀 찍어서 나와도 됩니까? 아니 근데 찬바람이 불면 간다 그랬는데 왜 가는지 얘기 안 하고 아, 자, 찬바람. 아니 임상 실험하면 당연히 기대감이 있는 거지. 당연히 가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대형주보다는 왜 중소형주를 말씀드렸냐면 중소형주 제약주 중에 사실 찬바람이 불면 감기도 걸리고 파스도 붙이는데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모멘텀을 가진 회사들이.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실 바이오의 대형주들은 6월달부터 꺾였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는데 이미 중소형주 애들 뭐 침해주 있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맞죠? 근데 회사 좋거든요. 그러면 바닥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그런 관련주들이 갈 확률이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5년부터 제약주가 굉장히 올라갔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일상 막 진입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이 우리가 진짜로 기술출 되는구나 그래서 올라왔는데 거의 이제 2상에서 3상 실험 막바지에 이른 게 거의 올해 하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게 금감원의 감리인데 맞습니다. 이게 3상을 통과해도 라이센스 아웃이 될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무형자산으로 계산하면 이거 나중에 라이센스 아웃이 안 되면 다 비용떨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금감원에 이슈가 있는데 이게 참 그 회계 이슈가 회계를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미국이나 이런 거랑 굉장히 틀려가지고 자금 조달이 되게 어렵죠. 기업들이 사실상 뭐 주식시장이 아니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가치를 또 이제 이게 3상까지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통과해서 라이센스 아웃이 나면 대박이 돼버리거든요. 대박입니다. 그럼 그거를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왜냐면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라이센스 아웃에서 시총에 500억까지 내려왔는데 라이센스 아웃이 막 5천억 돼버리면 그럼 10배 막 점점 날아가야 됩니까? 그럼 그것도 제대로 된 가치 반영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적극 동의하는 게 지금 금감원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와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했다는 부분은 시장에 좀 크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다고 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거를 비판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내려왔는데 그럼 이게 시장의 순리대로 너무 과도한 측면일 건가요? 과도한 어떤 측면, 제약업의 밸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측면보다는 어떤 기준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이제 주가는 조정이 됐고 그게 다시 이제 정립이 되면 그 이제 뭐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반영될 수 있으니 뭐 그냥 과도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 측면? 네. 자, 우리 MC 개보리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바이오 업종의 조정은 저는 오히려 당연한 걸로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업체들은 쉽게 말해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입니다. 벤처 적극적으로 신성장 산업에서는 무형자산을 당연히 가치 평가하는 게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회사고 실제로 대부분 적자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면서 당연히 먼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바이오였다라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이 개별 바이오 업종의 뭐 다른 이슈 때문에 하락했다기보다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지표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해외 이슈들이 다 동반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바이오가 지금 살 때라고 보시나요? 이제부터는 좀 다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게 모든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제부터는 좀 선별적으로 예전과 같이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셀트리온 목표 주가 15만원 내리고 반토막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33% 내리고 유한양행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악재가 해소된 걸로 봐야 되나요? 이제 외국계 셀 리포트들의 내용이 논리가 굉장히 새로운 거는 없는 사실 논리였고 향후 그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성에서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항상 셀트리온 주가가 오를 때도 그런 부분을 다 극복하고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레포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저는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다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제약 그리고 전기차 다 이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편 다시 보자 바이오 마쳤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우리가 썰전을 좀 따라해 보려고요. 그래서 4편 우리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부터 좀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자성어 준비했는데요. 읍참마속. 뭐냐면 결국 손절을 하고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 불공평한 게요. 지수가 떨어지면요. 내 종목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요. 지수가 올라오면요. 내 종목은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빠지기 전에 주도주와 시장이 바뀐 후의 주도주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어차피 좋은 애도 빠지고 안 좋은 애도 빠졌습니다. 근데 좋은 애가 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종목이 많이 빠졌다면 정말 좋아질 거라고 확신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덜 빠진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내 종목이 한 40% 빠지고 좋은 애가 30% 빠졌다면 그냥 10% 그냥 손절하고 갈아타고 뭐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제 말에 동의해 주시나요? 동의. 당연히. 네, 동의합니다. 지금 갈아탈 때. 지금은 갈아타야 될 때. 자, MC 개보리님. 네, 너무 사자성어를 준비해 주셔서 저는 그냥 영어로. 네. To never regret. 후회하지 말자. never regret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이오 종목, 대북 종목 이런 종목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일단 어차피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할지 시진핑이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빨리 손절을 하고 또 다음 기회를 찾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손절을 못하시면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배터리님은 다음 주 어떤 섹터를 매수할지 사자성어는 이미 다 나온 것 같고요. 관심 있는 섹터, 테마 하나만 찍어주세요. 다음 주 섹터요?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좀 딱딱하고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컨텐츠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